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매도 유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이고요.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보다가 2023년도 말 기준 봤었을 때는 흑자 전환이 됐었어요. 그런데 단기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하고 단기순 손실 쪽으로 보면 지금 4년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풀이해서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유튜브 봐도 없더라고요. 저라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매출 감소로 보는 기존 사업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손실을 발생시키는 종속회사들, 즉 전기 충전업 인프라랑 전기 충전업 하는 회사들이 문제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러면 휴맥스 홀딩스랑 휴맥스의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와 그리고 휴맥스의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앞에 건 잠시만 제외할게요. 왜냐하면 휴맥스 홀딩스의 매출액을 보면 6,974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6,598억, 휴맥스는 6,895억,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6,526억. 좀 비슷하게 가죠.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휴맥스 홀딩스에 좀 많이 가는 재무적인 부분이 휴맥스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이것만 봐도 휴맥스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따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건 휴맥스 자료가 많습니다. 휴맥스랑 휴맥스 밑에 있는 종속회사들의 자료가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보는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니까 휴맥스 홀딩스가 왜 이렇게 영업은 흑자가 났는데 단기 손실이 났는가?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키울게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 이상 변동이 있으면 코스피랑 코스닥에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해줘요. 영업이익은 낮지만 단기순 손실이 난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익의 주요 변동 원인이 셋톱박스 사업 부분, 이쪽이 방금 봤던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홀딩스가 아니고요. 그리고 안테나 사업 부분에서 위너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너콤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구조조정했습니다. 스피노프 등 좀 안 좋은 걸로 판관비를 절감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손실이 났으니까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휴맥스를 정확하게 볼게요. 근데 휴맥스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 전에 지분 구조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지분 구조입니다.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서 휴맥스 홀딩스에서 휴맥스가 좀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안테나 사업부가 여기 위너콤이거든요. 얘네들이 수익을 냈어요. 이 자체적으로는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휴맥스 밑에 있는 이 휴맥스 모빌리티 얘가 문제예요. 얘 안에서도 좀 복잡한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휴맥스 EV 그리고 이 피클카 얘네들 이 세 명이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역으로 올라와가지고 휴맥스 홀딩스가 단기 순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하나씩 볼게요. 휴맥스 모빌리티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휴맥스 모빌리티를 보겠습니다. 예, 가지고 온 자료는 좀 키우겠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는 휴맥스의 종속회사들 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휴맥스 종속회사 중에서 휴맥스 모빌리티의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무려 234억의 적자를 봤어요. 그 위에 있는 방금 위에 있던 회사가 휴맥스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위에 있던 이 휴맥스라는 회사가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휴맥스 모빌리티가 234억의 적자를 낸 거예요. 결국 이 234억의 적자가 다시 휴맥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거고요. 단기 순손실이 난 거예요. 그게 그대로 휴맥스 홀딩스에 간 거고요.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잘해볼게요. 방금 이 휴맥스 모빌리티가 이렇게 적자를 많이 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먼슬리 키친 그리고 RT 모빌리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적자를 이렇게 종속회사들이 많이 냈기 때문에 휴맥스가 안 좋은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 봤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보겠습니다. 이 애들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내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은 제가 휴맥스 모빌리티의 종속회사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방금 전에는 가져온 자료가 휴맥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얘 자료를 보고 얘네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해되죠?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맥스 모빌리티도 적자 보는 사유가 얘네들 때문이거든요. 피플카가 적자가 116억입니다. 그리고 휴맥스 EV 적자가 284억이에요. 휴맥스 팍스의 적자가 30억이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휴맥스랑 휴맥스 홀딩스의 단기 순손실이 적자 폭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음에도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휴맥스 홀딩스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종속회사들의 수익 그 지분에 따라서 이제 손익이 결정이 나요. 근데 거기서 제일 큰 애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는 영업 구조조정을 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단기 순 손실이 났죠. 그게 휴맥스 홀딩스 그대로 그 영향을 준 거고요. 이 마이너스의 원흉이 얘예요. 얘가 마이너스 한 240억, 280억 이렇게 나왔는데 얘의 적자가 나 사유가 얘네 둘이에요. 얘까지 3명이네요. 얘네들 아까 합쳤을 때 거의 400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휴맥스 홀딩스도 휴맥스도 적자가 난 이유는 이 손주 회사들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죠? 얘네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만드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지금 차 전지 캐즘 현상도 있고 얘네들이 규모에 비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휴맥스 홀딩스의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차트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2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당시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니까요. 방금 아까 그 손주 회사들 뭐 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전기차 충전기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지속으로 하락을 하죠. 사유는 다른 거 없죠. 계속 적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적자 폭이 지금 위에 있는 휴맥스 홀딩스랑 그리고 그또 다른 모회사인 휴맥스가 아무리 흑자를 내더라도 커버 칠 수 없는 상태까지 올라왔다. 이런 의미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면 저항선이 계속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지금 하방이 완전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차 전지 사업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2차 전지 충전기 이쪽에서 뭔가 확실한 매출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수급도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 쪽입니다. 수급 쪽도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여습한 상태고요. 개인만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의 매입이 지금 2024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없어요. 진짜 없는 상태고요. 수급이 없고 지금 시장의 외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 투자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